네, 인터뷰 오늘 두 건인데요. 먼저 모실 분은 근로정신대, 이제 정신대란 말은 잘 쓰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성노예 또는 뭐 종군위안부, 그것도 참 좋지 않은 네네네네네. 표현인데, 근로정신대라고 해서 근로는 아마 이제 강제징용 당한 분들, 그리고 정신대는 우리 잘 아는 거고, 그분들, 그 할머니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돕는 시민 모임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광주,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가 아닌 5.18 그 광주, 지명이 두 개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광주 지역의 시민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많은 시민들, 유가족분들을 돕고 계시는데 눈물 맺힌 사연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안영숙 대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많이 기다리셨죠? 조금 늦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광주 지금 날씨는 어때요? 예, 오늘 날씨 좋습니다. 네, 서울도 뭐 벚꽃이 피고 개나리도 어제 피고 그랬더군요. 그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 그러면 뭐 보도가 좀 덜 된 탓도 있고 하지만 요즘 뭐 하도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시민분들 중에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모임인지 우선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리죠. 네, 그 일제강점기 말 전시 노동력 부족으로 일본은 이제 13살, 14살 어린 소녀들까지 끌고 갔는데요. 네. 이 국민학교 6학년에 다니는 학생들을 속여서 일본에 가면 중학교에도 보내주고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말로 끌고 가서 군수공장에 데리고 가서 그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요. 뭐 약속했던 공부는커녕 임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을 여자 근로장신대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들은 이런 분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70년 가량 흐른 거죠. 한 5, 60년 이상 흘렀고 그 당시에 열 서너 살쯤 됐으면 지금은 개중에는 네,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네네, 연세가 상당히 많이 돼서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네네, 또는 뭐 의사 표현에 조금 장애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시민 모임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점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만드신 거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의외로 이 여자 근로장신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계셨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여자 근로장신대 피해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그 한이 맺혀서 억울해서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근로장신대 피해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본의 그 양심적인 시민들이 1999년부터 이분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계셨고 그 일본에서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 동안 이게 다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아, 그제서야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우리가 외면할 때 일본인들이 이 피해자들의 소송을 덮고 있었다는 그 부끄러움 그 뒤늦게 그래서 2009년에 이 근로장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하자. 그분들의 아픔 이 역사적 그 상처를 우리들이 함께 국민들의 힘으로 좀 치유해보자 이런 뜻으로 좀 만들었고요. 네. 네네. 정말 고귀한 일,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생각은 다들 그렇게 하기는 쉬운데 실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어렵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참 차원이 다른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라면 나라나 공적 기관에서 이분들을 대표로 해서 뭔가 뭐 일본 정부와 소송을 또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소송을 진행하든 외교적으로 풀 게 있으면 풀어보고 어쨌거나 나라가 주축이 되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라가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드신 건가요? 나라가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뒤늦게 근로장신대 시민 모임이 생기면서 이 할머니들을 끌고 갔던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서명이 10만 명을 넘어서자 전범 기업들 뭐 이렇게 하자 그 시민 그 캠페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캠페인도 했고 사죄 촉구 활동도 했는데 그 시민들의 서명이 10만 명을 넘었는데 그때 당시 2012년에 미쓰비시 기업이 시민 모임과 일본의 그 지원 단체와 함께 이 할머니들 문제를 해결하자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범 기업과 이 피해자들의 협상이 열리는 그런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정부에 도움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정부는 개인들의 일임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 뭐 정 급하면 차량 지원 정도, 일본으로 협상을 오면 일본 현지 내에서 차량 정도 좀 이동하는데 좀 편의 제공은 해주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 피해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네. 당신들의 명예 회복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지 돈 몇 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좀 모셔다 드리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범 기업과 최초로 70년 이후에 그 해방 70년이 넘어간 처음으로 그 협상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때 당시도 외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자 그런 마음으로 협상 기금을 국민들이 마련해줬고 일본을 오가면서 협상을 진행했었습니다. 듣자 하니까 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고 설마 했는데 지금 안 대표님께서 말씀을 이어갈 동안 계속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말밖에는 일단 나오질 않습니다. 2012년이면 아마 이명박 정부 말기고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네. 네, 그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었고 그때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데 네네.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간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명박 정부 한참 때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협상이 열렸는데 협상에 정부 대표단은 전혀 없고 네네. 미쓰비시 측 사람과 아마 뭐 변호인 정도 와 있을 것이고 네네, 우리 네. 측에서는 누가 나갔나요? 예, 시민단체 대표와 변호단 대표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양국 다 정부 사이드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은 채 네네. 그러니까 사적인 그러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협상을 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인 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네. 그 이후로도 이런 일본과 협상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피해자들이 이제 일본과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피고로 해서 네. 다시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승소하고 이 판결을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미쓰비시 중공업이 받아들이도록 정부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그때도 개인 간의 소송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계속 그 어떤 활동들 정부의 역할을 외면했었습니다. 1, 2심에서 거대한 미쓰비시 그룹,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이겼는데도 네네. 이것은 한국 어린 소녀가 일본에 끌려가서 미쓰비시에 강제 배치돼서 강제적으로 노역에 가까운 노동을 하다가 생긴 분규이자 다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끼어들 바가 없다. 그냥 당신들끼리 계속 하시오. 라고 네네. 우리 정부가 그랬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이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서 겨우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었지만 지금 안 대표님 네. 잠깐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법원 승소 판결은 우리나라 대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한국 대법원에서 2018년 11월 29일, 작년 11월 29일 날 예. 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우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은 여전히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 정부 또한 미쓰비시 측에 강력하게 배상을 하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참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너무나 답답해서 이게 원래 그러면 정부 해당 부처로 따지자면 외교부 소관입니까? 아니면 네, 뭐 그렇습니다. 예. 보훈처 아니면 어디?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외교부요.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다른 일이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나
몇 년 동안 그리고 정부가 몇 번 바뀌도록 개인들 간의 일이니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요지부동 일관된 태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새 정부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 작년 11월에 난 우리 대법원의 네. 최종 승소 판결. 네, 존중하겠다. 그래서 TF팀을 꾸리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제 물론 논평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우리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총리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이후로도 뭐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어떤 뚜렷한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뭘 하기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고, 이분들 아무래도 연세도 많고 한과 억울함과 지금도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이실 텐데 이분들이 외롭게 싸우시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어서 모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에 주로 어떤 일을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지원 모임, 시민 모임이라고 했는데 네네. 뭐 아마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는 시민들이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 안 대표님을 비롯한 아마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 어떤 일을 돕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 여자골로정신대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일제 노무동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는 배상 책임을 거부하고 있고 정부도 나서지 않는 마당에 3.1 100주년이면 우리라도 나서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좀 구제 실현을 하자. 그래서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지부와 함께 그 일제 노무동원 피해 집단 소송을 지금 공익소송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 소송 준비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 보도가 나가자마자 지금 월요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요. 나도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피해자들 서류 접수만 어제까지 180건이고 네. 전화 문의는 지금 500건이 넘습니다. 아휴. 그만큼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억울해서라도 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서를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생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씀을 짧게 기록을 해가지고 아버님이 구타를 받았고 어떤 일을 했었는데 너무 억울해 하셔서 나는 이 소송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남기셨던 말을 적어서 아들 누구 해가지고 적어놓은 종이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피 맺힌 사연이 많겠군요. 네, 우선 그 소송의 핵심은 뭡니까? 급료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사과 뭐 이런 겁니까? 소송이면 네. 이렇게 핵심이 몇 가지 딱딱 있을 텐데요. 네, 이번에는 일제 그 노무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손해배상. 네네. 당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려면 그때 끌려간 노무자로 끌려간 강제징용당한 분들의 급여표라거나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경황 없을 시절에 그걸 제대로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 당사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정말 부족한 자료고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당시 동원 명단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은데 네. 그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러겠죠.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니까. 네, 우리 정부도 그 명단을 강력하게 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번도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들이 2005년부터 이 피해 신고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네. 당시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진술하고 했던 피해 신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 서류를 떼어다가 이 피해자들, 유족들이 지금 소송 접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일본 기업들은 갖고 있는 그 노무 강제징용자들 명부 그다음에 지급한 임금 만약에 그중에 사고로 무슨 횡액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사고 기록 및 사후 수습 결과 이런 것들 그 기록을 열람하고 공개하라고 정부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걸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차량 지원은 해주겠다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기 많이 짝이 없네요. 부족하고 그 정부가 그나마 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일제하 강제동원 진상규명회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위원회 업무마저도 2015년에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 유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런 탄광에 가서 이런 노동을 했고 임금도 받지 못했고 부상을 당했다. 이런 내용을 신고하고 싶어도 그때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신고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 투표도 아니고 말이죠. 기간을 정해서 일단 하고 또 기간을 놓친 분들은 다시 한번 기간 제2차 기간 이런 걸 해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길을 뚫으라고 무슨 무연고자 묘 같은 거 옮길 테니까 연락 바랍니다. 그런 거 무슨 군이나 면사무소에서 광고 낼 때도 3번인가 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05년에 한 번 하고서는 자 이제 땡 끝났으니까 이후로는 기회 없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러고 있단 말입니까? 네, 2005년부터 이제 신고 기간을 받았고 그 위원회 업무가 2015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신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최근에 10년쯤 줬으니까 그동안도 신고 못한 사람은 더 이상 구제하거나 그 대상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인가 보죠? 네네. 그런데 최근에 저희에게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신고를 못했다, 이제라도 하고 싶다,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하. 저희가 이제는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한테 화를 내세요. 그러겠죠. 어떻게 이 역사적인 문제인데 우리 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신고 통로조차 막아놓느냐. 도대체 뭐냐.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정부 국민도 아닌 거냐. 이런. 근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막 하셔서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예. 울분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이 역사적인 문제인데 왜 독일과 다르게 독일은 지금도 피해자, 가해자가 나오면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는 처벌하고 그렇죠. 그 규정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다, 역사적 시효란 없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조차도 이 역사적인 문제에 시효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차량이나 몇 대 제공해 주겠다고 하니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처삼촌 벌초하듯이 슬렁슬렁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건 이명박 때 일이라고 치고 네네. 작년 11월 하순에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고 정부도 그에 맞춰서 TF를 조직하겠다고 했으니 네네. 지금 그때로부터 약 3달 반, 좀 있으면 넉 달이 흘러가는데 TF가 아직도 안 꾸려졌다면 이건 참 문제고요. 그건 저희가 좀 알아봐서 네네. 다시 한번 후속 보도를 하거나 지금 안 대표님과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약속을 드리지요. 네네. 어쨌거나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TF가 지금은 가동에 들어갔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네네. 대통령의 언급만 있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행정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모르는 상태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고요. 그 뼈 맺힌 피 맺힌 사연들 현장에서 들으시면서 참 억장이 무너지고 할 텐데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죄송하기도 하고 숙연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있다 보면 참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그저 저희들은 참 염치 없게도 마음으로 보탭니다. 성원드립니다.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참 염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아무튼 이 관련은 외교부나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전화 인터뷰를 추진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 일에 나서고 계시는 광주 지역 많은 시민분들께 저희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그리고 전체 시청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존경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요. 지금 거기서 신고받고 도와드리고 하는 것은 광주 지역에 계신 징용 피해자들만입니까? 아니면 전국 다입니까? 이
광주 전남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네. 광주 전남에 연고를 연고. 두셨거나 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가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 예. 이 많은 분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일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겠죠. 보니 저희들이 이제 지역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서울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으니 혹시 서울, 인천, 경기 쪽은 문의 주시면 저희들이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인천 쪽도 문의를 그쪽으로 하면 안내를 해드린다. 이거 참 손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답답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예. 우선 첫 번째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귀하고 바쁘신 시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